자, 그거부터 풀어볼게요. 그래서 10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직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0개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2개를 고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직선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m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일단 10개 중에서 2개를 고릅니다.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얘네들이 한 직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같은 직선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빼줘야 돼?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데 다 빼면 안 되죠. 하나는 넣어야 돼.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다음에 아래쪽 영역을 보게 되면은 점이 6개가 있는데 그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 육시를 하게 되면은 이 6개의 점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직선들이 나와. 근데 다 같은 직선이잖아. 그래서 빼주고 하나를 넣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m이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 계산하면 뭐 나와? 120. 얘가 122가 나와? 아, 120. 26. 26?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n을 보자. 얘는 3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 개수. 그러면은 n은 10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고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해가지고 생겨나잖아요. 그쵸? 근데 언제 삼각형이 생기지 않아? 그 3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땐 생기지가 않아. 그래서 이 4개의 점들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는 삼각형이 생기지 않아. 그쵸? 그리고 여기 6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에서도 삼각형이 생기지 않아. 근데 여기는 플러스 1은 없죠. 얘는 그래서 계산하면 뭐 나와? 96이요. 얘가 96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해줬던 거잖아. 얘는 이거 할 때 앞에 수업한 내용 다시 복습을 해야 돼. 응?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줬던 문항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서 과제를 해야 된단 말이야. 제일 최악이 뭔지 알아? 코치한테 물어보는 거야. 미안해. 네 성적은 계속 내려갈 거야. 물어보는 횟수만큼. 항상 내가 볼 때마다 거의 코치 옆에 붙어 있는데 모든 거를 질문으로 해가지고 과제를 다 해결하는 순간에 내 성적은 낮아져. 왜냐면은 나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얘를 보면은 분명히 전에 봤었던 기억조차는 어느 정도 기억이 날 거야. 비슷한 거를 했었다라는 거를. 그러면은 그거를 앞에서 찾아보고 또는 영상을 다시 들어보고 어떻게 보면 제일 귀찮은 일이죠. 그쵸? 근데 그거를 했을 때는 네가 공부를 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소요가 됐지만은 네 거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순간 어떻게 돼? 그냥 듣고 흘리게 되는 거야. 내 수업조차도 그냥 듣고 흘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푼 거잖아. 얘가 질문이 된 거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요. 그럼 영원히 성적 향상은 없어요. 얘가 가장 중요한 개념, 기본적인 거는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그 얘기 한 적 있죠. 과제 하는 거, 과제 수행 자체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수업 중에 내가 설명했었던 그 중요한 문항들에 대해서는 복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적은 내려간다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었던 문제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쵸? 지금 방법 반드시 바꿔야 돼. 이해했어? 응? 지금 이쪽 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넘긴 거는 도경이랑 지우랑 우찬이 정도야. 응? 나머지는 지금 굉장히 처참해. 그래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방법은 완전히 다 틀린 거야.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더 긴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이미 지금 결과는 이게 정말 커. 레벨 테스트 정말로 공개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격차가 너무 커. 이게 응?
좀 심각성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상태 그대로 가게 되면은 나머지 애들한테 그냥 끌려가는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지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애를 기준으로 내신 대비를 할 거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따라올 수 있는 수업을 할 거야. 그러면은 그 기준에 미달된 애는 못 따라오겠지. 그러면 시간만 낭비되고 끝날 거야. 결과는 안 만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달라져야 되지 않으면은 나는 끝이구나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냥 진짜 이거는 절벽 끝이야. 이제 더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이야. 또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보면은 지금 도경이랑 지유랑 오창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성적이 잘 오르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변화를 줬었던 그 방법이 본인한테 맞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좀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제일 어려운 게 그거야. 이제 유지야, 유지. 이거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에 지금 하던 거 이제 텐투텐 때 되게 좀 그래도 평소 때 중학교 때 했던 거 하면은 많이 열심히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좀 더 뭔가 문제를 더 풀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 3월 계약하게 되면은 말했듯이 뭔가 이제 다른 바쁜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텐투텐 때 공부를 했었던 그 공부량이 유지가 안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기껏 조금 올려놨던 그 성적이 다시 바닥으로 내려갈 거라는 거야. 그럼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얘가 이 방학 동안 해가지고 그래서 텐투텐이란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라면은 그 습관을 유지는 좀 해줘야 돼. 그래서 그 공부 시간 그 공부량은 좀 유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다른 거에서 좀 줄여야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조금 아마 이제 그걸 유지하려면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기도 하겠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또 놀고 싶은 것도 좀 참아야 되고 여행 가고 싶은 것도 좀 참아야 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할 텐데 근데 이게 조금만 하면 돼. 이게 왜냐면 1년 내내는 아니거든 이게 분명히.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그냥 너희들 보고 그냥 나오지 말라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나는 노는 걸 추천한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었으면은 그때는 확실하게 보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거꾸로. 근데 이제 해서 나는 시험이 끝나도 공부를 한다. 이거는 걔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부만 하는 거잖아. 걔는 언젠가 지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해서 친구랑 여행 가고 에버랜드 가고 뭐 하고 싶다라면은 그런 시기 때는 확실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그때는 하고 즐길 땐 즐기고. 근데 당장에 입학하자마자는 되게 바쁘잖아. 동아리 있는 시즌, 동아리 면접 시즌이랑 수행평가 시즌 때는 좀 바짝 하고 여기 수행평가 시즌이 좀 지나게 되면은 또 그래도 한 2주 좀 여유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또 내신 대비 하면 되니까 문제만 풀면 되거든. 그땐 차라리 과제만 하면 돼가지고 살짝 여유로워져요. 그래서 그때 잠깐 숨 돌렸다가 마지막에 파이널만 딱 해가지고 시험 보고 끝나면은 그냥 제대로 딱 쉬고 여기 시험 끝나면 이제 선행 다시 면서 진도 나가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때는 조금 널널하게 하다가 또 수행평가 시즌 되면은 바짝하고 약간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야 이게. 근데 기본적인 지금 공부량, 그 텐토 때 했던 그 공부량은 일단 그 시간 자체는 좀 끌고 가야 돼. 이게 지금은 너희가 막 뭔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분명 어떤 공부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거야.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점점 줄어들 거야 분명히. 그래서 내가 어떤 공부량을 채운다고 했을 때 지금은 4시간이 걸렸다라면은 여기 2시간, 1시간 반으로 줄어들 거야. 그러면 그때 되면은 너희가 이제 좀 더 다른 것도 해볼 수 있고 하는 거지. 네. 자, 시분 볼게요. 내가 7단의 계단을 한 걸음에 한 단 또는 2단씩 올라가는데 계단을 오르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되겠네. 자, 얘는 이렇게 볼게. 내가 한 단씩 올라가는 경우를 A번이라고 하고 그리고 2단씩 올라가는 경우를 내가 B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내가 총 올라간 계단의 개수라고 하게 되면은 한 단씩 A번이니까 A만큼 2단씩 B번이니까 2B만큼 올라갔어. 근데 내가 몇 계단을 올라간 거야? 7계단을 올라간 거다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A, B라는 거는 어때야 되는 거야? 얘는 0 이상인 정수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B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 순서상 할 때는 뭘 기준으로 잡아야 돼? 개수가 큰 쪽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B를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가 3이라면은 A는 1이 되는 거고, B가 2라고 하게 되면은 A는 3이 되는 거고, B가 1이 되면은 얘가 5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왜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답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잘 들어보세요. 얘는 A 한 개와 B 세 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A 한 개와 B 세 개를 나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근데 얘는 쉽죠? A가 첫 번째, A가 두 번째, A가 세 번째, A가 네 번째.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얘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경우의 수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기 앞에 잘 봐요. 지금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 자, 우리는 4개를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스가 지금 4개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 4개 중에서 B는 몇 개야? 3개야. 이해했어? 그래서 4개의 박스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은 B가 들어갈 자리가 정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했어. 여긴 B가 들어가. 그럼 나머지는 A가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또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 4개의 상자 중에서 A가 들어갈 한 개만 고르는 거야. 여기에 A가 들어갈 거야. 골랐어. 그러면 A는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는 B로 채워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이해했지? 다음에 얘가 좀 이제 어렵다. 얘가 이제 A 3개에 B 2개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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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그러면은 얘는 박스가 몇 개가 있는 거야? 5개가 있는 거야. 이걸 지워버리면 안 되는데. 4가지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5개의 박스 중에서 이제 A가 들어갈 박스 3개를 고르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은 5개 중에서 3개를 골랐어. 뭐 요렇게 해가지고 A가 들어갈 곳을 골랐어. 그럼 나머지는 B로 채워주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는 OC3 해가지고 얘는 10가지 경우수가 나와. 언제? 이거 3,2일 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마지막으로 5,1 하게 되면은 얘는 뭐야? A가 5개가 있고 B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박스가 몇 개? 6개. 6개의 박스 중에서 B가 들어갈 자리만 고르면 되죠. 그래서 6, C, 1. 그래서 6가지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됐어요. 얘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했죠. 근데 얘는 이제 학교 기출에 굉장히 잘 나오는 친구예요. 변별력을 갖고 있거든요. 얘가. 왜냐면은 사실 여기서 좀 앞에만 보고서 좀 들어봐봐. A가 3개가 있고 B가 2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봐봐. 이렇게. 이게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박스가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5개의 박스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A가 들어갈 자리를 고르는 거니까 OC3을 하게 되면은 바로 경우수가 나오고 끝나잖니? 그치? 그래서 얘는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10가지가 이렇게 해서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사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 이게 고등학교 3학년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거야. 얘가. 그래서 그때 가면은 공식을 알려주거든. 얘를 쉽게 풀 수 있는 공식. 그래서 그거를 공부한, 선행한 애들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겠지. 그치? 근데 선행을 하지 않은 애들은 이거를 이제 조합으로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기술이 있는데 아래 기술 가지고서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가지고 얘가 학교 시험에 나오는 변별력 유형이 돼. 왜? 학교는 은근히 차별이 있어. 그래서 미리 공부를 했고 선행을 한 그런 상위권 애들을 위한 그 문항이 나와.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선행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좀 이거를 적어주자라면은 얘는 필기만 해보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서 해볼게. 얘는. 그래서 뭐 예시로 A가 3개, B가 2개, 그리고 C가 4개라고 해볼게요. 자, 일단 공식부터 알려주자라면은 지금 3개, 2개, 4개. 그럼 다 합치면은 9개야. 이해했어? 박스가 9개인 거지. 박스 9개가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중에서 A가 들어갈 거 3개를 고르고 남은 것 중에서 B가 들어갈 2개를 고르면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가 우리가 조합으로 계산하자라면은 9개 중에서 3개를 골라. 그러면은 박스는 몇 개 남아? 6개가 남죠. 그래서 그 남은 6개 중에서 B가 들어갈 2개를 골라. 그치? 그러면 남아있는 4개 중에서 4개 싹 다 C가 들어가면 돼 라고 계산하면 돼. 이거 이제 조합으로 계산하는 방법. 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범위. 이해했어요? 근데 얘를 고3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9팩토리얼을 3팩, 2팩, 4팩으로 나누면은 나와. 얘가. 자,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줄게. 자, A가 3개잖아. A가 A1, A2, A3, B1, B2, 그리고 C1, C2, C3, C4.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A1이랑 A2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금 알파벳이 총 몇 개야? 9개지. 9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9팩토리얼의 경우수가 생기겠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9개가 다 다르니까 9개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9팩토리얼이야. 근데 이 중에서 A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 하게 되면 어떻게 돼? A들끼리만 자리를 바꿔. 그러면은 A1, A2, A3가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가 3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A1, A2, A3가 똑같아진다라는 거는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꿔도 티가 안 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A1, A2, A3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만큼은 겹쳐지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A들끼리 자리 바꾸는 3팩토리얼로 나누게 된 거야. 그리고 B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하게 되면 둘이니까 2팩토리얼이잖아. 그래서 B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2팩토리얼로 나눠. 그리고 C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 4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나누기를 한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가 바로 계산법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공식이거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얘가. 근데 이게 고3 확통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저것만 둡시다. 이거는 나중 내신 대비 가가지고 또 해도 되니까. 됐을까? 자, 그 예시 삼아서 바나나가 있어요. 바나나. 그럼 얘는 B가 1개, N이 2개, A가 3개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B가 1개가 있고 N이 2개가 있고 A가 3개가 있는 상황이야. 자, 얘를 일단 조합으로 먼저 풀어보자. 얘가 총 6개니까 지금 박스가 6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박스 6개. 그럼 박스 6개 중에서 B가 들어갈 박스 하나를 고를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6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거기다가 B를 넣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B 넣었어. 그럼 남아있는 박스는 5개.
5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돼? 2개를 골라서 n을 넣으면 돼. 2개를 골라서 n을 넣었어. 그럼 나머지 3개의 박스에는 그냥 고를 필요 없죠. 그냥 a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조합으로 푸는 방법.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공식으로 푸는 방법을 하게 되면은 전체 6개의 문자니까 6팩토리얼. 근데 n이 2개가 있으니까 n끼리 자리를 바꿔 2팩토리얼. a가 3개가 있으니까 a끼리 자리를 바꿔 3팩토리얼. 근데 b는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곱하기 1팩 해봤자 1팩은 1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같은 결과 나온다라는 거야. 됐으니까. 자, 다음에 13번. 이거는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일단 평행사변형 오케이. 자, 이거 사다리꼴을 먼저 좀 하자. 사다리꼴 개수를 구하고 평행사변형 개수를 구해서 빼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사다리꼴 개수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일단은 이쪽 영역에서 먼저 볼게. 이쪽 영역. 자,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평행사변형이죠.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사다리꼴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밑변과 윗변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4개의 줄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옆면이 문제인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개 중에서 2개를 고른다라고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곱하기 5개 중에서 2개를 고른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 계산한 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에서의 평행사변형 개수랑 여기에서의 평행사변형 개수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평행사변형 개수 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야 돼? 4C2에서 얘는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니까 3C2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때요? 얘는 지금 선택지가 없죠. 무조건 옆면은 한 세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2개를 고르고, 그리고 얘가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니까 곱하기 4C2가 됩니다. 이해했을까요?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계산한 거에서 이 빨간색 2개를 빼줘야지 사다리꼴 개수가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평행사변형 먼저 해볼게. 평행사변형 하게 되면 2개 중에서 2개 고르고 3개 중에서 2개 고른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봅시다. 요렇게 사다리꼴 개수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요렇게. 얘는 밑변은 정해져 있어요. 얘가 2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C2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옆면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 6, 7이 돼. 그래서 7개 중에서 2개를 빼는 거가 되는 거야. 이해했을까?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보라색으로 계산한 거에서 뭘 빼야 돼? 여기 빨간색이랑 여기 빨간색을 빼줘야 돼. 그래야지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만 하면 되겠죠? 자, 요쪽으로 하게 되면은 얘는 하나, 둘, 셋,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윗변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 6,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부분 2개 빼주면은 이제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이 나올 것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한 번에 계산하자면은 지금 얘 파란색으로 쓴 거, 보라색으로 쓴 거, 초록색으로 쓴 거 세 개를 다 더해. 그리고 뭘 빼주면 되냐? 이 빨간색 영역에 있는 거를 두 번씩 빼주면 돼요. 이거를.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계산 좀 해보자.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사시하게 되면은 6 곱하기 10이야. 여기 60까지. 그리고 여기는 7, 6에 40이니까 21. 그리고 여기는 3 곱하기 15, 45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은 60 더하기 21 더하기 45를 하고 빼기 2 곱하기 빨간 영역 하게 되면은 40 곱하기 30 하면은 3, 2, 6, 6 곱하기 3, 3, 6, 18. 여기는 4C니까 4, 3, 12 플러스 6. 그리고 여기는 3C니까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계산해 주면은 편인사 변형이 아닌 사다리꼴 개수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에 오케이, 개편 됐고. 아, 이 시간표가 아니구나. 안 돼. 일단 우리 개념을 먼저 좀 하자. 그래서 행렬은 사실 덧셈 뺄셈까지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한 번은 했죠, 그쵸? 행렬. 예. 근데 이제 곱셈이 조금 까다롭죠. 그걸 이제 규칙을 좀 이해하는 게. 그래서 오늘은 곱셈 전까지만,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만 좀 하고 끝낼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행렬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행하고 열을 일단 구분하는 것부터가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해.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빼기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더하기는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죠? 빼기를 일단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리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더하기를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뭘 먼저 써요? 가로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세로줄을 씁니다, 더하기를 쓸 때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행렬에서 말하는 이 행이 이 빼기 가로줄이에요. 그리고 이 열이 뭐냐면은 세로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하기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더하기 쓸 때처럼 얘가 빼기 먼저 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그게 행과 열인 겁니다.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가로줄이 행, 세로줄이 열 이렇게 외우면 조금 헷갈리니까 더하기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얘가 이제 1행 1열 해서 나왔는데 1행이라는 거는 첫 번째 가로줄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2행이라는 건 두 번째 가로줄을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위가 더 이게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거가 첫 번째니까 얘가 1행, 그 아래 거가 2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로줄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가 당연히 1번이어야겠죠. 그래서 얘가 1열, 2열, 3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2행 3열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째 가로줄에서 세 번째 세로줄이 되는 거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93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이게 뭐야? 성분이라는 거야. 얘는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있느냐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비슷한 걸 우리가 어디서 했느냐? 그래프에서 했죠. 함수 그래프 순서상 얘가, 그쵸? 그래서 얘가 a, b, x, y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가로줄, 세로줄이었던 거야, 얘가. 그거를 이제 성분, 이 각각 있는 이 숫자들을 의미하는 거가 이제 성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예시를 좀 볼게요. 그래서 여기 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내가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얘를 이제 여기 써져 있는 숫자들만 떼가지고서는 얘를 이제 표로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1행, 2행이 되는 거고 얘가 1열, 2열, 3열이 되는 거다. 그쵸? 그래서 걔를 지금 행렬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걔네들을 숫자들을 우리가 성분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행렬은 반드시 어떤 괄호를 쓰게 돼 있어요? 둥근 괄호로 해가지고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얘가 표현이 됩니다. 행렬은 그러니까 이제 중괄호나 대괄호를 쓰면 안 되겠죠. 소괄호로 감싸는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가계 A만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지금 1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1행. 그래서 1행이 나는 거를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은 행렬이니까 지금 소괄호로 해가지고 감싸줘야겠죠. 해당되는 숫자들은 15, 12, 25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선 지금 밀가루를 말했으니까 얘는 1열을 의미하는 거죠. 밀가루 1열. 그래서 1열을 보게 되면은 얘는 15와 20을 지금 원소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분으로. 그래서 걔는 써져 있는 그 위치 그대로 15가 위에 있고 20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대로 15가 위에 있고 20이 아래에 적히게끔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예. 자,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앞에 나온 숫자가 행이에요. 그러니까 가로줄을 말하는 거죠. 얘가 행렬이니까. 그래서 가로줄이 m개가 있고 세로줄이 n개가 있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죠. 얘가 m 곱하기 n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자, 그래서 얘는 가로줄이 2개가 있고 세로줄이 3개가 있으니까 얘는 2행 3열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2는 완전히 다른 거겠죠. 이해했습니까? 네. 자, 얘는 가로줄이 하나밖에 없고 세로줄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1행의 4열이 되는 거니까 1 곱하기 4 행렬이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을까요? 네. 자, 다음에 행렬의 성분을 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우리 순서쌍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순서쌍처럼 지금 소괄호로 이제 가둬져 있죠. 그래서 I, J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앞에 온 게 뭐겠어? 행인 거야, 행. 그래서 I행과 J열이 만나는 곳에 있는 성분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씁니까? A, I, J라고 해가지고 나타낸다 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얘가. 근데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A11인 건데 얘를 A11이라고 받아들이면 이게 문제가 커진다는 거지. 11번째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얘가 첫 번째와 그러니까 1행 1열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뭘 보셔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추측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A에 121입니다. 얘는 뭔가요? 모르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우린 몰라요. 얘는 1행에 21열일 수도 있어요. 또는 12행에 1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뒤쪽에 있는 표현법을 보셔야 돼. 얘가 만약에 i는 1, 2, 3 해서 15까지가 있는데 근데 j는 1, 2, 3밖에 없어 라고 써 있어 봐요. 그럼 얘는 적어도 1행 21열은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뒤에 있는 거를 보게 되면은 얘는 12행 1열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걸 보시고서 하시는 거지 그냥 대충 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넘어가 될까요? 오케이. 자, 서로 같은 행렬을 보겠습니다. 서로 같은 행렬. 얘는 서로 같은. 얘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각각 같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디에도 어떤 말이 없나요? 성분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분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 똑같다라는 게 아니야. 지금 얘는 꼴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꼴을 비교를 할 때는 성분은 상관이 없어. 그냥 생김새의 겉틀만 비슷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만약에 2 곱하기 3 행렬이었다라면은 그 애랑 같은 꼴이라는 얘기는 걔도 2 곱하기 3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 곱하기 3이면은 뭐 숫자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었겠죠? 그렇죠? 요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얘는 지금 성분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다. 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래는 좀 다르죠. 얘는 그냥 꼴이 아니라 완전히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도 성분도 같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꼴이고 성분도 같을 때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만 이제 뭐를 쓸 수 있어? A는 B라고 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그래서 기호의 의미가 얘는 꼴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성분까지 모두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여기 박스 안에 보시면은 얘는 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A랑 B가 같다라면은 당연히 그 꼴 역시도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응되는 성분도 같아야 돼요. 같은 위치에, 그러니까 이제 뒤쪽에 있는 숫자를 보시는 거죠. 1행 1렬과 1행 1렬은 같은 거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4행 1렬이 있는데 여기는 4행 1렬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왜? 얘는 기본적으로 같은 꼴이면서도 성분까지 같은 거니까 앞에 거에서 4행 1렬이 있으면은 뒤에 거에도 무조건 4행 1렬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뭐 이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얘는 aij라고 했는데 ei-j가 그 성분의 숫자래요. 근데 뒤쪽을 먼저 보셔야죠. i가 1이고 j가 1, 2, 3이래요. 그러면은 얘는 뭐 곱하기 뭐 행렬이죠? 가로줄이 몇 개야? 두 개인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가 지금 두 개고 얘가 세 개잖아.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 행렬이야.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자라면은 얘가 요런 식으로 해서 가로줄 두 개에 세로줄이 세 개가 되게끔 해서 생긴 행렬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좀 써보자. 1행 1렬에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이렇게 해서 써놓고 그리고 얘가 뭔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얘는 대문자 행렬 A라고 해서 문제에서 말했네요. 대문자 A인 행렬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집합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원소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A 1행 1렬은 I에다가 1을 넣고 J에다가 1을 넣겠다는 뜻이에요. I에다가 1을 넣고 J에다 1을 넣으니까 얘는 2 빼기 1이 되면서 원소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1행 2를 하게 되면은 I에다가 1을 넣고 J에다 2를 넣겠다라는 거니까 얘는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행 3열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2행 1열 하게 되면은 I에다가 2를 넣고 J에다 1을 넣은 거니까 얘는 3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행렬 성분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자,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지금 3행에 3열이니까 3 곱하기 3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의 생김새는 얘가 3 곱하기 3으로 A 1행 1열, A 1행 2열, A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A의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워주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 답 쓰실 때 얘는 빼셔도 돼요. 이거 생략이 가능한 애예요. 얘는 답 쓸 때는 뒤쪽 부분만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난 설명하려고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이거 다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김새는 근데 좀 확인을 해보고 하는 게 좋겠죠. 몇 곱하기 몇인지는 알아야지 내가 이상한 거 안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i에다가 1을 넣고 y에다가 1을 넣었대. 그럼 둘이 똑같잖아요. 1, 1이니까. 그럼 아래쪽에다 넣어야겠죠? 그러면 1 플러스 1, 여긴 2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i에다가 1을 넣고 j에다가 2를 넣으면은 1행 2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는 j 플러스 1, 3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1, 3 넣어도 얘는 j 플러스 1, 4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다음에 2행 1열 하게 되면 위쪽에다 넣어야겠죠? 2행 1열. 그래서 얘는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2행 2열 하게 되면 아래쪽에 넣어야 돼. 둘이 같으니까. 그래서 2 플러스 1, 3. 2행 3열 하게 되면은 여기가 2행 3열.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1, 4. 여기 3행 1열 하게 되면은 3이 더 크니까 이쪽으로. 그래서 i가 3, 여기가 3. 그러면 3행 2열 하게 되면은 여기가 3이 더 크니까 i 그대로네요. 여기는 3. 여기 3행 3열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넣어야 되네요. 얘는 3 더하기라니까 4.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분 채워넣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나머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자, 행렬이 활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P1, P2, P3 사이로 화살표로 돌아가는 도로망이라고 되어 있대. 이때 PI에서 PJ로 가는 도로의 수를 걔를 AIJ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와있네요. 자, 그리고 아랫부분 보게 되면은 얘는 3 곱하기 3 행렬입니다. 3 곱하기 3 행렬. 자, 그러면은 일단은 A11, A12, A13, A21, 22, 23, A31, 322, 323 이렇게 되고, 얘를 지금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11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무슨 뜻이야? P1에서 P1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야. P1에서 P1으로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바로 가야 되거든요. 바로. 다이렉트를 말하는 거. 거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A12 하게 되면 얘는 P1에서 P2로 간 거예요. 그럼 P1에서 P2로 가는 거는 도로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P1에서 P2로 도로의 수 하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한 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P1에서 P3 하게 되면은 P1에서 P3로 바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바로 가는 경우 없어서 여기는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P2에서 P1으로 바로 간다? 하나가 있고요. P2에서 P2로 가는 경우는 없고요. P2에서 P3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P3에서 P1으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가 있고요. P3에서 P2로 가는 경우는 없고요. P3에서 P4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길고 해석해야 되는 거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수학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다음에 서로 같은 행렬이면은 얘는 꼴도 같고 그 대응되는 성분도 같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거는 같은 숫자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일단은 2A하고 C하고 지금 같은 거고, 그리고 4A하고 A-B가 같은 거고, 그리고 A-B하고 2가 지금 같은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 A하고 B를 먼저 구하면 되겠어요. A-B가 2이고, 그리고 4A가 3-B라는 거를 이용을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둘을 연립하면 되죠. 연립하게 되면은 -B는 2-A니까 얘가 5-A랑 똑같네. 얘가. 그러면 5A가 5니까 A는 1이 나오고 B는 -1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여기 이제 C랑 2A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C는 2입니다 라고 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거 어렵지 않죠? 우리 예전에 그 집합할 때 서로 같은 집합한 거랑 좀 비슷하죠? 얘가.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행렬이 덧셈과 뺄셈. 얘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자, 일단은 덧셈을 하게 되면은 성분들끼리 덧셈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성분들끼리 덧셈을 하는데, 근데 무조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더해야 된다. 그래서 1행 1렬이면은 1행 1렬과 더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1행 1렬에 그 해당 위치 성분들끼리 더한 결과를 써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이 빼기 인상이라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빼면 된다. 근데 여기서 A 빼기 B와 B 빼기 A는 다르겠죠. 얘가 그렇죠? 어디에서 뭘 빼는지는 다른 거죠. 근데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는 같죠. 그렇죠? 이건 상관없잖아요. 더하기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